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미뤄왔던 NPD 기업 분석 영상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1편, 2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NPD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FPCA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SDC의 사업장 현황을 보시면 기흥 본사와 천안, 아산의 국내 사업장 외에 중국 천진과 동간, 베트남의 박린, 그리고 저의 정신적 고향인 인도 노이다 지역에 해외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본사에서 납품 계약을 수주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해외 생산 사이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각 해외 생산 공장에서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협력사로 FPCA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FPCA 제조 기업들은 동일 업종에서 삼성의 물량을 납품하더라도 주요 생산 기지가 SDC 해외 법인과 겹치지 않으면 경쟁사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삼성 디스플레이 각 해외 법인별 FPCA 협력사를 살펴보면 중국 천진 법인의 NPD 외에 IM 이연이라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상장된 DKT와 비상장 기업인 유비셀, 유니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간 법인 물량은 CU테크라는 비상장 기업이 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진 공장을 통해서 SDC에 납품하고 있는 NPD의 실질적인 경쟁사는 IM 이연이라고 봐야겠지만 FPCA 업종의 넓은 관점에서 CU테크, 유니온, DKT까지 총 4개의 경쟁사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밀접한 관련이 있는 IM 이연이입니다. 사업보고서의 종속기업 현황을 보시면 중국 소주와 천진의 연희전자라는 자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천진 법인이 NPD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 천진 물량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아직까지 피처폰 이미지를 활용하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NPD에서도 연희전자 천진 법인과 납품 물량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경쟁사로 인식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을 보시면 작년부터 엔터 사업 부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IM 이연이는 2019년 12월 중화권 공연기획사 IME 인터내셔널에서 인수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IME 코리아 사이트를 살펴보면 최근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봉태규 배우님이 대표적인 소속 아티스트였습니다. 그 외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자회사 DS파워텍의 흑자 전환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바이오 산업 및 히토류 유통 사업 진출 등 이 시장에 테마성 PR 활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사업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상장사는 이렇게 상장회사 기본 의무에 좀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투자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동간 법인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CU테크입니다. 연간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2019년에 역대 최대 매출과 7.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세부적인 종속기업 실적을 살펴보시면 동간 법인이 실적을 하드캐리 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작년 2월부터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주관으로 상장을 계획하며 사상 첫 배당도 진행하면서 모회사의 자금 회수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5월 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피어그룹 DKT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IPO가 잠정 연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팝업으로 주식 전자등록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올해나 내년 중으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DC 베트남 법인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유니온입니다.
여기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반도체 관련 기업 종사자인 지인 피셜로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일부 모델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최근 공개된 갤럭시 A72 모델의 FPCA를 담당하고 있고, 이후 출시될 구글 픽셀 7과 이 샤오미 일부 모델의 FPCA를 납품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과 함께 SDC 베트남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DKT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니온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애플 워치 모델에 4년간 독점 납품하고 있다고 하네요. DKT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카메라용 SMT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보호 회로 장치인 프로텍션 서킷 모듈의 약자로 PCM도 함께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화려한 만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Y옥타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Y옥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OLED 패널에 터치 센서를 합침으로써 패널의 두께를 감소시켜주고 공정의 간소화로 30% 수준의 원가 비용 절감이 가능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자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스턴트 센스와 찡찡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형님들의 포스팅을 통해서 이 DKT에 숨어있는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PCB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신 분이라면 이 BH라는 기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최대 주주가 BH 대표님의 자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는 5G 안테나와 전기차 배터리 보호 회로 등 이 신사업 진출을 제시하면서 기업 PR에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좋은 분석 정보 공유해주신 형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제 영상 설명란에 포스팅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비상장사인 CU테크와 유니온을 제외하면 NPD와 DKT를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NPD는 중저가 모델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이 DKT는 플래그십 모델을 대응하고 있는 극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두 회사의 매출 손익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두 회사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NPD의 작년 실적을 보면 83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순이익은 약 50억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DKT는 순이익 측면에서 전년 대비 32.6%가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NPD는 작년 IPO 자금을 활용하여 약 300억의 부채를 상환하고 자회사 캐프에 남은 지분을 매입하며 자본금이 350억가량 늘어났습니다. 기업 활동의 꽃은 이익이라더니 왜 적자 기업에 투자하고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두 회사의 비교 지표를 보시면 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NPD에는 PER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DKT는 현재 14.7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PER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미래 가치를 좀 당겨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PD의 PBR을 보시면 1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NPD의 자기 자본과 현재의 시가총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자 기업에게 과분한 평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 온기 순이익 마이너스의 원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 실적 부진의 원인을 코로나 외에 이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러 약세는 수출 기업 실적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작년 원달러 환율 변동을 보시면 3월 1272원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꾸준히 하락해서 108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올해 1분기 환율은 다시 또 1130원대를 회복하고 있고 이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순이익 적자 전환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캐프의 영업권 상각입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비용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계상으로만 비용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작년 순이익은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대기업 직장인 연봉쯤 되겠네요. 남은 영업권 상각 비용은 23억으로 작년 대비 50% 아래로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 시장에서는 PBR 1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올해 최악은 면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MPD의 주가가 현재 싸다는 것 이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닥에서 불길한 BGM이 올라오는 것이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